자, 17페이지 1번 오늘 첫 번째 영작 수업 시작합니다. 제일 앞에 스케줄표에 보면은 복습 날짜 적는欄이 있어. 해석이야 뭐 사실 그렇다 쳐도 영작 같은 경우는 강의 한 번 듣고 그걸 내 걸로 만든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거의 힘들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괄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렵다 싶은 사람들은 꼭 다시 들어주세요. 알았죠? 자,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동사를 잡으면, 쌤이 아까 전에, 이제 예전에 동사를 잡으면 절반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짓말이고, 다 해결돼요. 거의 90% 이상. 동사만 잡을 수 있어도. 일단, 고등부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주관식 서술형이라는 걸 안다면, 그리고 쌤이 요 강의의 첫 번째 강좌에서 얘기한 것처럼, 2차 방정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애가 1차 방정식을 모른다라는 건 애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영작은 영어의 모든 과정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고, 이 영작을 하려면 당연히 단어도 알아야 되고, 구문 훈련도 할 수 구문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대한 역할, 문법적인 요소들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영작만 하지 않죠. 해석에서도 1, 2번 문장, 2, 3번 문장 계속 매칭 작업을 했던 것처럼 영작에서도 당연히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메인은 영작에 치중되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 들어간 단어장만 충실히 해서 기본적인 단어 실력만 키워지면 이거를 다른 지문에 적용하는 건 정말 문제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잘 따라오면은 되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쌤이 요 지문을 뽑은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임으로 뽑은 게 아니고요. 고3 모의고사 이번 3월에 치러진 고3 모의고사에서 난이도 오답률 1위 문항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럼 이제 너희들은 지문 자체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교재 첫 번째 페이지는 지금 볼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시 풀면 알겠지만 선지가 되게 난이도가 세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헷갈리는 선택지들이 있어서 문장을 글을 이해를 했는데도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런 것도 영작을 하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 그거는 이제 영작 강좌가 진행되면서 너희가 알게 될 거고요. 자, 이제 각설하고 영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5초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제발 멍하니 있지 말고 찾으세요. 본 수업으로 듣든 영상 강의로 듣든 무조건 어떤 질문을 던지면 5초의 시간이 주어질 테니까 5초 동안 최대한 답을 빨리 찾습니다. 알겠죠? 그걸 하면서 강의를 듣는 거랑 아니 뭐 네가 말할 테니까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알겠죠? 완전 다릅니다.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에서 동사를 찾아서 V 표시를 합니다. 시작. 자, 그럼 일단 이제 다로 해석이 된 아이가 눈에 보이죠? 됐죠? 자, 그런데 그냥 있다라는 말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 동사가 확장되게 될 거예요. 이 동사가 확장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보여줄게요. 자, 지금 쌤이 우리말에다가 필기를 할 때는 그냥 책에다가 하면 되고요. 알겠죠? 쌤이 이제 잠시 후에 포스트잇 하나를 뺄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빼서 포스트잇에다 필기를 시작하면 그거는 자신이 받은 노트에다가 필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다 이제 1번이라고 적고 필기 작업을 해야겠죠? 그 교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책에 같이 껴놓으세요. 자, 그래서 있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물론 있다라는 말이 단독 동사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동사의 두 가지 의미 기억하죠?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이 있고 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노트 꺼냅니다. 자, 비동사라는 아이는 1형식과 2형식에 같이 쓸 수가 있죠. 1형식에 쓰일 때는 예를 들어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there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구문들이죠. there is a ball. 공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은 이제 비동사의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죠. 그냥 자체적인 의미는 없이 앞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의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이다 그리고 있다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있다라는 말이 이 비동사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있다라는 뜻은 그럼 뭐여야 돼? 적을게요. 존재하다라는 의미여야 돼. 그치? 그럼 우리말 한번 읽어볼게요, 쌤이. 과거 수세기간 우리가 우리 어른들의 지혜에서 삶에 대해 많이 배웠을 수도 있다. 이게 존재한다는 뜻인가? 이게 존재한다는 뜻이려면 이 문장에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이런 식이라고 하죠. 주어 동사만 있는 걸. 그럼 주어 표시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인간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억 년 전에도 인간은 존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그 문장이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그때 있다가 우리가 적고자 하는 비동사로 쓰일 수 있는 아이겠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가 있다. 그럼 이 동사의 밑줄을 확장시켜야 돼요. 알겠어요? 그으세요. 쫙 그으세요.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할지요. 자, 설마 수도까지만 확장하는 것 좀 그렇지.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요까지가 동사라는 게 눈에 보이겠죠. 배웠을 수도 있다. 배웠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영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시작. 자, 배우다라는 말 적어볼게요. 배우다라는 말. 인주는 한 칸만 옆으로 옮겨주고요. 거기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우도 한 칸 옆으로 옮겨줄게요. 아니, 지우는 살짝 오른쪽으로 책상을 당겨주세요. 거기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 오늘 빡세거든. 알겠지? 자, 갑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동사인 배우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이 본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부터 적어주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고요? 지워주고요. 적으세요. 됐죠? 근데 너는 그냥 배우다잖아. 배웠을 수도 있다잖아. 그치? 자, 그러면 배우다와 배웠을 수도 있다의 차이점 얘기해 볼게. 이 배우다라는 말이 배웠을 수도 있다니까 뭐할 수도 있다라는 영어 동사를 떠올릴 필요 없고, 그치? 배우다는 100% 실제 일어난 사실이고, 배웠을 수도 있다라는 건 적어줄게요. 추측의 개념을 가진 말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추측의 개념을 가진 조동사를 적어주면 돼요. 근데 사실 조동사는 다 추측의 개념이에요. 캔이 됐든 메이가 됐든 마이트가 됐든 다 추측입니다. 아직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이트를 적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사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를 적어주면 일단 큰 덩어리는 완성이 되겠죠. 자, 주어 적어주세요. 자, 선택지에 없는 이유는 문법 포인트 동사와 문법 포인트 대명사 이런 것들은 안 줍니다. 왜요? 아니, 우리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 단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위라는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주어줘요. 그렇죠? 뭐 주겠나요? 알겠죠? 하지만 배우다라는 단어는 많거든요. 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배우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준 겁니다. 알겠죠? 왜 주는지 안 주는지도 판단을 해보세요. 시험 문제를 풀 때 안 줬네. 아, 그럼 문법 포인트 단어구나. 조동사가 됐든 관계사가 됐든 그렇죠? 대명사가 됐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목적어 찾아보세요. 자, 목적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목적어는 을이나 를로 해석되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을이나 를 찾는 게 좋아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어른들의 지혜에서 삶에 대해 많이 배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까지는 눈으로 찾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연결 고리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됐죠? 자, 동사를 찾았어요. 이렇게 우리말상 주어 동사는 멀리 흩어져 있지만 동사와 목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와 목적어는 바로 옆에 있어요. 난 널 사랑해 하면은 널 사랑해가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옆에 있는 요 많이라는 말이 요 much라는 말이 목적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됐죠?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은 쌤, much가 어떻게 명사 됩니다. many는 그 자체로 많은 것, 이제 가산명사 많은 것, much는 불가산명사 많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uch는 뭐 much water에서 much 형용사, 뭐 I love you much에서 much 부사, 그렇죠? 있지만 영어의 삼총사 우리 기억하죠? 명형부. 기본적으로 품사는 세 가지로 뽀개진다가 기본입니다. 너네가 모르고 있어도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그럼 알게 되겠죠. 아, 그래서 much는 목적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이런 건 무의미해요. 쌤 그러면 이게 목적어 기능으로 쓰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 아이를 도와주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much는 부사도 되잖아요. 뭐 중요한가요? 의미상 차이는 있나요? 많이 배우다라고 하나 목적으로 해석해서 많은 것을 배우다라고 하나 뭐 그렇게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취급하든 수식어로 취급하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영작에서. 그렇죠? 왜요? much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이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완성되었죠? 자, 완벽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물론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하나 더 나오는 사형식으로 다음에 주어동사 더하기 주어동사로 확장되는 오형식도 존재하겠지만 얘는 우리말에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이들을 전부 다 괄호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앞에 있는 괄호와 뒤에 있는 파란색 괄호는 그 덩어리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파란색 덩어리는 과거 수세기 동안 M1이라고 하나의 덩어리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그런데 잘 들어요. 이 M2라고 표시되는 것들은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뽀개주는 작업을 할게요. 일단 이제 진짜 영작이 시작돼요. 여기서. 지금까지는 거의 워밍업이에요. 자, 찾으세요. 어떻게 덩어리를 나눠야 할지. 자, 그럼 이 덩어리 중에서 우리가 누굴 먼저 봐야 되냐면, 그렇지? 연결고리 작업을 한다라는 건, 자, 우리 주어동사 목적어까지 판단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목적어와 옆에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아이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덩어리로 나눠보면은, 삶에 대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죠? 삶에 대해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어른들의 지혜에서를 다시 두 번째 덩어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1, M2, M3라고 일단 수식어로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M2, M3를 나누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작업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쌤이 영작의 핵심은 주어가 길어지든 목적어가 길어지든 수식어고 M, 모디파이어가 길어지든 그 안에서 다시 뭘 찾으라 했어요? 동사를 찾으라 했죠. 근데 없습니다. 얘는. 됐어요? 있나요? 우리의 어른들의 지혜에서 여기 어디 동사가 있어요? 삶에 대해 여기 어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동사가 없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끝납니다. 자, 동사가 있으면 동사 찾아서 확장하면 돼요. 그건 2번 문장에서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끝냅니다. 하지만 수식어구의 대표적인 아이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수식어구 형용사 있죠? 부사 있죠? 근데 그 단계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네가 이미 썼을 거예요. 알겠죠? 프리티 걸, 뭐 어떻게 못 쓸 수가 있어, 그거를. 그렇지? 프리티를. 자, 질문. 그렇다면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누굴까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니까? 고민하지 마. 왜냐면은, 뭐지? 하면 네가 모른다는 걸 전제로 깔잖아. 그럼 대답이 안 나는 거야. 아는 거야. 말만 하면 돼. 뭘까요? 전명구입니다. 전명구는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을 수 없다면 얘네들은 이제 전명구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M1부터 영작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책에다는 아직 적지 마세요.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그렇죠? 칸수 확인해주고 옮겨 적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노트 그 밑에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본격적인 영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M1부터 적어주세요. 과거, 수세기, 동안.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전명구일 텐데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나요? 전치사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만의 동안 요 말을 먼저 잡아야죠. 선생님부터 잡으려면 잡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동안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이 동안이라는 말은 수색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는 동안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 아래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나는 M1 보충 필기라는 의미로 M1이라고 표시해 보도록 합니다. 자, 뭐뭐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모든 아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공부해 보겠다고 하겠지만 이미 너희가 떠올렸어야 돼요. 너네가 지금쯤은 5초 후에는 아니다. 그럼 반성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다음에 할 수 있게 연습해 놓으세요. 자, 시작할게요. 일단 접속사, 완벽한 문장과 함께하는 접속사가 있고요. 명사나 동명사를 받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는 while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전치사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during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r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in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세 개로 뽀개지네요. 자, 1번은 뭐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 받으면 되는 아이니까 뭐 얘 헷갈릴 게 없겠고요. 나머지 아이들을 그냥 예시로 들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during 뒤에 오는 말은 크리스마스, 뭐 holiday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for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for를 쓴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봐봐요. 자, 예를 들어봐요. 적어보세요. 3 days. 아, 그 숫자가 들어가는구나. 아, 그럼 빼볼게요.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for a day. 아, 물론 이제 눈치 깐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어는 1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숫자 아니냐? 알겠어.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for days 하면은 그냥 며칠 동안이야. 나 며칠 동안 휴가 갔는데? 아, 정확하게 며칠인데? 아, 몰라. 그냥 며칠 동안 갔다 왔어. 그래서 months, months, days, 그쵸? 뭐 years, 그냥 4 years. 나 몇 년 동안 해외 나갔다 왔는데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것도 뭐 1, 2년이야 기억하지 뭐 7년, 8년, 9년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기억해요? 그죠? 대략 몇 년 나갔다 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숫자가 들어간 표현이라고 기억해서도 안 되고, 그럼 S가 들어가나? 그렇게 기억해도 안 됩니다. day 같은 거는 S 복수형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이해하면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쓴 것들 중에 혹시 넣을 수 있는 아이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 수세기 동안. 수세기. 일단 1번은 아니지. 문장이 아니니까. 그렇지? 일단 수세기라는 영어 표현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century가 있죠. 그런데 수세기잖아. 그럼 복수잖아. 그럼 최소한 centuries라고 적어야 될 것 같아. centuries. 그렇죠? 수세기.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잘 봐요. 그래도 영작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센츄리 여기다 넣어볼게. 왜냐면 3번은 3 days 혹은 a day, 1 day. 그렇죠? days는 그냥 며칠 동안이지만 그 며칠 동안이라는 말에도 그 며칠이라는 말자체가 숫자 표현의 개념이 들어가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숫자 의미로서. 그렇죠? 그래서 센츄리도 100년이라는 시간 단위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3번 4와는 함께 쓸 수 있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됐죠? 다음. 자, 근데 in에서도 사실 쓸 수 있거든요. 이 센츄리라는 표현이. 자, 그래서 이제 이 3번과 4번을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배웠습니다. 자, for라는 걸 우리가 언제 썼는데요? 적으세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에서 쓰였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for라는 말은 그냥 3일 동안이 아니라 3일 동안 계속, a day, 하루 동안 계속, days, 며칠 동안 계속, 이 계속이라는 의미를 내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아이예요. 선의 개념이라고 우리 배웠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근데 이는 아닙니다. 이런 그런 계속의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 아이를 선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는 단순히 그냥 점의 개념으로 본 거죠. 그렇죠? 끝.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독파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해석 볼게요. 과거 수세기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for를 써야 될지 아니면 in을 써야 될지 우리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아직 몰라요. 동사를 잡은 다음에 동사가 현재 완료와 어울리는 계속적 용법을 쓰인 have pp의 구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는 아마도 배웠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영작을 했고 해석상에서 쌍시옷은 단순히 뭐예요? 과거 시를 지칭합니다. 그렇죠? 선의 개념이 아니죠. 시계에서 have pp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or가 아니라 뭐로 마무리한다? 그냥 in으로 마무리한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런 완전 고난이도 구문들을 그냥 줍니다. 학교쌤이. 알았죠? 줘요. 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근데 왜 했냐? 그냥 했는데. 알았지? 공부하려고 온 거니까 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 1번 M1 수식어구 적어보세요. 자, 이제 중간 박스에다가 이제 M1 우선 적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in centuries 수세기니까 복수니까. 근데 수세기 동안은 했지만 그럼 과거라는 말은 안 했어. 그럼 이 past란 말 적어줘야겠죠, 그렇죠? 쓴 것들은 다 지워줄게요. 그래서 과거 수세기간 이렇게 해서 전면구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주절 가볼까요? 자, 주절은 우리가 이미 정리했죠. 일단 옮겨 적어볼게요. 빠진 거 있으면 다 메꿔서 적을 거예요. 이번엔 우리는 might, 아마도 learn, 배웠을 거예요. much, 많은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것도 뭐 괜찮죠?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다. 자, 이제 M2와 M3 들어갑니다. 자, M2 우리 어른들의 지혜에서, M3 삶에 대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쌤이 메인 문장과 붙어 있는 건 먼저 해주자고 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상관없어요. 사실 M2와 M3는 둘 다 수식어이기 때문에 원래 수식어들은 위치가 원래 자유자재예요. 그렇죠? 명사를 바로 옆에 넣어주는 형사 수식어 아니나. 그런 것 가지고 에너지 낭비는 1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M2, M3 순서로 적어볼게요. 자, M2 적어주세요. 우리 어른들의 지혜에서. 그대로 영작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전면구라는 얘기는 했으니까 동사가 안 들어가면 전면구라고 했고요. 그럼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그거 먼저 적어주세요. 지혜라는 말을 적으면 되겠죠. 지혜. 이 말과 어울리는, 그러니까 사실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는 이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뭐 센츄리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헐러데이가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 위즈덤이라는 표현을 과연 어떤 전치사로 받아야 되느냐, 이건 보기에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전치사를 하나 적어보세요. 자, 이 에서라는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에서.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제목은 M2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 우리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요. 에서라는 건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일 수 있죠. 나는 학교에서 공부했지 해서 뭐 장소의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과연 장소의 개념일까? 그래서 뒤로 보라 했잖아. 지혜? 지혜가 어떻게 장소야? 그렇지? 자, 그렇다면 과연 뭘까요? 이 아이는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지혜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적절한 전치사를 한번 넣어주세요. 자, 보세요. 과연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모릅니다, 절대로. 그렇죠? 이게 영작이 어려운 이유예요. 잘 봐요. 어떻게 알아요, 전면구가. 무슨 말이냐면, 이 M1, M2, M3, 이 전면구 수식어구들은 이 문장을 도와주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한 문장이 지금 뭐죠? 동사였죠. 그래서 이 배웠을 수도 있다라는 말과 함께 연결해서 어떤 아이로 쓸지를 판단해야 돼요, 얘는. 그렇지? 자, 그럼 가볼게. 우리는 지혜에서, 어른들의 지혜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도 있대. 그러니까 배웠을 수도 있다라는 동사 표현과 함께 하는 걸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지혜에서라는 표현이, 이 에서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서라는 말은 자, 다시 적어볼게요. 뭐뭐에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적고요. 그래서 이 에서가 이 배울 수 있다와 짝이 되니까 이제 진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야. 자, 이제 결론 얘기하자.
저거 출발점이야. 네가 책에서 뭔가를 배웠다면 네 공부의 출발점은 책인 거고, 네가 강의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면 네 배움의 출발점은 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럼 우리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뭐를 썼죠? from을 썼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면구만 보고 영작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알았죠? 그 전면구가 동사를 도와준다는 건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뭐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에서라는 의미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M1을 그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으세요. From wisdom. 그래서 지혜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대.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지혜에서라는 말이 단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지혜냐면 우리 어른들의 지혜야. 옆 동네 일본 어른들도 아니고 우리 동네고, 그렇지? 애기들이 아니고 어른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지혜래요. 그러면 이 말도 수식어로 요 from wisdom 주변에 넣어줘야겠죠? 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주어진 표현을 보면 이 elde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elder는 연장자, 어른들이란 뜻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의 어른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라는 단어는 안 나오네요. 쌤이 문법 포인트 단어는 안 나올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라는 설격을 적어주면 우리의 어른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들이잖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수세기 할 때 복수 개념이라 centuries라고 적었던 것처럼 이것도 우리 조상이 한 명은 아니므로 our elders라고 영작을 마무리해 줄게요. 자,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왜요? 아니, 전명구로 문장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명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전명구 나와야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적어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이 의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죠.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냐. 그래서 소유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 오브를 적어주면 됩니다. 물론 오브는 역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단어 다 썼고요. 구성도 거의 다 됐어요. 쭉 읽어볼 테니까 혹시 틀린 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빼놓은 부분이 없는지 잘 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과거 수세기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많은 걸. We might learn much. 됐죠? 다음, 우리 어른들의 지혜에서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자, 그럼 남아있는 거 하나? 요 삶의 대해가 빠졌네. 적어줘야겠지, 그치? 그치? 자, 그런데 쌤이 위치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오늘은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 삶의 대해라는 말은 누구와 연동을 맺고 있는지, 누구와 짝이 되는 표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옆에 있는 우리는 삶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니까, 요 많이 배웠다라는 표현 옆에다가 넣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넣었어도 사실 물리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전명의 위치 자체가 자유라서. 알았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래도 연습이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삶에 대해, 삶이라는 단어는 주어져 있지 않고요. 대해라는 단어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요라는 표현은 뭐 많은 전치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삶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자, 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in centuries past, 과거 수세기간, we might learn much,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life, 삶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우리 조상의 지혜로부터. 자, 그렇게 해서 윗줄의 개수와 맞춰보세요. 그럼 개수가 안 맞아요. 그렇죠? 개수가 하나 모자라요. 자, 개수가 모자랄 땐 뭘 넣어야 되냐면, 자, 누굴까요? 관사입니다. 이 관사가 왜 어렵냐면 관사가 붙는 보통 명사도 있지만 관사가 붙지 않는 물질명사나 추상명사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 물질명사와 추상명사가 아예 뽀개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마무리 보충 필기예요. 제목 관사. 자, 마무리 필기입니다. 자, 이 관사를 통해서 우리는 추상명사와 물질명사의 개념이
보통 명사의 개념과 이제 어떻게 구별되는 개념인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너 좋은 생각 있어? 라고 해볼게. 그렇지? 그럼 얘는 추상 명사에 들어가. 그렇지? 저 좋은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럼 I have an idea 이렇게 씁니다. 나도 좋은 생각 났어. 그 이제 합쳐서 좋은 생각은 두 개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즉 물질명사, 추상명사로 대변되는 불가상과 그렇죠? 이 보통명사로 대변되는 가산명사는 딱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예를 통해서 보듯이 자, 그럼 어떤 경우인지 알려줄게. 야, 너 좋은 생각 났어? 아이디어. 아직 어떤 좋은 생각도 나기 이전이니까 아직 추상적인 단계에 머무는 거야. 그렇지? 근데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I have an idea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 두 개 났는데 I have two ideas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칸 놓쳤다면 우리가 추상명사라서 당연히 건너뛰었던 I가 그냥 보통 명사의 개념으로 쓰인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지혜입니다. 자, 방금 전에 걸로 할게. 이 지혜는 조상의 지혜잖아. 이미 존재하는 지혜잖아. 그렇죠? 끝인데. 야, 너 좋은 생각 좀 있어? 지금 2단계가 아니잖아. 이미 좋은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 그걸 우리가 조상한테 배운 데잖아. 그래서 얘는 더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빡신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인트로 긁어내서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얘는. 알았죠?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완성했고요. 자, 이제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노트는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자, 요거는 영상을 끊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2강 진행하도록 할게요.